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3호 제3면 기사입니다. 김동희 도의원,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6, 이주되 주관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개최됐다. 김동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석종 센터장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종 센터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 인력 39명을 4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을 고려해 수어상담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경기도 전역 관내외 특별교통수단의 전면 배차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과 운전원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동희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 부천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센터장, 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이병화 팀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감면 대상의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행료를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만이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박재용 의원은 운전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한 대당 2명의 운전원 확보가 우선이다고 말하며 또한 차량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부천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회장은 배차시간 단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광역 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회차 시 배차 접수 가능 지역을 인근 지역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설계 시 장애 유형과 생활 유형을 세심히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건별로 유사성 있는 시군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유복동 팀장은 경기도 전역의 균일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행 수요가 많은 지역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역단위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이병화 팀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보급률도 늘려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기만 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5명을 빠르게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한 대당 운전원 2명 확보를 달성하겠다면서 또한 경기도 전역의 고른 서비스 제공과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달리 장애인 교통정책은 사회의 무관심 속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성숙도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경기도 의원으로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 회장 최종현 위원장은 14일 목 오전 연구용역 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본 연구용역 연구원 소순창 교수, 건국대, 김선혜 교수, 한경국립대와 신숙경 교수, 전주대, 서봉자 과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과 등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자립 통합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책임연구원 소순창 교수가 보고서 발표를 하였다.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최종현 위원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돌봄 및 자립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 보고회는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시작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국가 대김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인권 기반 지원 정책 모델 구축 발달장애 유형 정도별 돌봄과 자립 지원의 투 트랙 접근 등을 제안함과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 용역이 발달장애인 등 돌봄 및 자립의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업무 보고 및 정담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은 15일, 금,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과 함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업무 보고 및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정주, 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 권리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토 내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 협력 지원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 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 누림센터 개관 등을 보고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로 신규 사업인 360도 돌봄 어디나 돌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을 할 것이며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누림 통장 연령 확대, 19 물결표 사인 21세 19 물결표 사인 23세 및 한차 만기자 9월에 대한 후속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확대, 7,000명/5만원, 월, 10,000명/10만원, 월, 하반기 시행, 선정했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자립지원으로 누림하우스, 주거지원,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희망 장애인 지원과 누림아웃앤드워크를 통한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 누림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가치 확산 및 이행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업무 보고를 마치고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은 한결같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경기도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발 지원 노력에 감사하다며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수행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위 수탁계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의 비전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장애인 사회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장애 감수성 전문성 공공성의 핵심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시 신곡 이동, 취약계층 가가호호 방문 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 의정부시 신곡 이동주민센터, 동장 김홍일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가가호호 방문 사업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위기가구의 복지 욕구 및 위기 정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신곡 이동 보건복지팀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 및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차상위 장애가구 및 최근 3개월간 긴급지원 수혜가구 등 총 95가구다. 대상자의 생활 실태 및 건강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위기 상태 및 개입 필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경제,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사회적 관계, 고용 등 10개 영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분야별 개입 필요도 및 위기도를 파악한다. 개입 필요도 및 위기도가 높아 공적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혜 가능한 공공급여를 촘촘하게 안내하는 등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찾아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일 동장은 각종 보건복지제도의 집중 안내가 필요한 위기가구와 돌봄 필요 대상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